자,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그 해설지 그거 보내드렸어요. 방금. 자, 이번에는 아까는 점유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지질 구조를 공부합니다. 지질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지각 변동의 흔적입니다. 지각 변동의 흔적. 그래서 지층이나 암석이 변형된 채 남아있는 모습을 지질 구조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까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과 퇴적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질 구조는 과거에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냐 아니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제1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곡. 습곡은 간단하게 주름진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주름진 구조. 그런데 습곡의 종류가 책에 있는 바와 같이 있지만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곡은 종류에 상관없이 힘이 모두 횡압력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횡압력. 그래서 주름진 구조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한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로 배불뜨기는 배사, 아래로 볼록은 향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향사와 배사를 알면 끝나는가?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중심부로 갈수록 오래된 암석이 분포하면 배사, 중심부로 갈수록 젊은 암석이 분포하면 향사.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림이 될까?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색깔을 칠한다면 이 붉은색에 칠해진 부분이 나이가 가장 뭐라고? 많은가요? 이게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지. 네.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것이고 위에 있는 게 새롭잖아. 그쵸? 네. 따라서 이렇게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에 갈수록. 그럼 여기는 뭐가 돼? 향사. 향사. 그럼 반대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가장 보라색이 지면에 노출된 것에서 본다면 가장 나이가 많네요. 많죠. 그럼 이것은 배사이다 이거야. 배불뜨기 배사. 아래 볼록은 향사.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데? 금방 원하는 대로 그려내네요. 말하자면, 자, 지구과학은 쉽다면 쉬운데 어려운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걸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의미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될 때가 있어. 지구과학이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센스. 단면을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분포할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글로 쓰여진 것을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컨디션 좋으면은 금방금방 잡아내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단층. 쫙 갈라지면 전리. 갈라진 다음에 이동을 하면 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긋나 있는 구조, 어긋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상대적 이동이 있다. 이때 지층이 끊어졌는데 이 부분의 면이 단층면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단층면에 대해서 위. 자, 지층 두 개가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두 지층끼리 서로 비교해서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선 혹은 끊어진 면에 대해서 위. 이 그림으로 말한다면 오른쪽 이게 상반이고 이 선에 대해서 혹은 이 면에 대해서 아래는 하반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와 같이 상반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상반이 밀려 올라간 것은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력에 의해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간 단층을 정단층, 횡압력에 의해 상반이 밀려 올라간 단층은 역단층. 단층 종류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력이냐 횡압력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습곡은 종류 관계없이 모두 횡압력.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층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주양 이동 단층 혹은 수평 이동 단층. 이것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만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수평 이동 단층 혹은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한다. 자, 이런 단층의 예를 든다면 뭐가 있지? 그렇습니다. 변환 단층도 이런 단층의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구와 지루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무슨 단층입니까? 여기는요. 정단층. 예, 정단층입니다. 여기는 무슨 단층입니까? 역단층. 아니, 거기도 정단층. 여기는 무슨 단층입니까? 정단층. 모두 정단층이에요. 모두 무슨 힘?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지층이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은 이 지역을 지구라고 해요. 지구. 여기는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낮으므로 큰 강이나 호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의 높은 곳에서 깎인 물질들이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와 쌓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를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열곡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거야. 열곡대. 대표적인 것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함몰되어 만들어진 먼 훗날 이 지역에는 좁고 긴 바다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전리. 전리는 갈라진 구조. 전리는 갈라진 구조. 그랬을 때 주상전리,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 모양의 갈라짐. 그래서 대부분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성 원리가 아주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이 되겠습니다.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 빠른 냉각이 되기 위해서는 용암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야 돼. 따라서 화산암으로 대부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대부분이 다 현무암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또 현무암 대부분 또 어느 시대? 고생대. 아니 고생대. 화산 활동은 신생대. 신생대. 아. 그래서 제주도 주상절리, 한탄강 철원유역의 주상절리 다 신생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현무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주도와 철원 근처 한탄강 유역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 심성암이 이렇게 심성암 대표적으로 심성암이 예를 들면 화강암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 윗부분이 깎여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성암이 지면 가까이 올라오면서 융기하여 공기 중에 뭐 압력이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쩍쩍 갈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노출된 거예요. 이때 압력의 감소로 판 모양의 갈라짐, 그것을 판상전리라고 해요. 자, 이것은 압력의 감소로 인한 팽창. 따라서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암석, 심성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화강암. 화강암은 대부분 중생대. 그래서 중생대 화강암이 윗부분의 풍화 침식작용으로 깎여져 나가게 되면 밑에 있는 심성암이 융기하여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팽창하여 갈라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갈라짐은 판 모양 갈라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판상전리라고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이미 앞에서 사진 자료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성암 지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정합은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관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또 역시 지금 여기 화면을 세워서 하니까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래 글씨도 못 쓰는데 화면을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더 못 쓰겠어. 자, 부정합. 지층이 하나가 쌓였네요. (1번) 지층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지층이 쌓일 때는 물속이고요. 대체로 지층이 쌓일 때는 물과 나란하게 쌓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이것을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지층이 쌓입니다. 2번 지층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지층이 하나가 쌓일 때 이렇게 두꺼운 지층들이 책이 날아와서 쌓이듯이 폭폭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씩 누적되어 한 개의 지층이 만들어지고 또
지표면의 환경이 바뀌면서 공급되는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다른 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층 하나가 만들어질 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지층이 쌓입니다. 이번에 쌓이는 지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지층이 쌓일 때는 대체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므로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 새롭다 이거예요. 네. 또 지층이 쌓입니다. 이렇게 또 지층이 쌓입니다. 몇 번이 쌓일 차례일까요? 5번째. 네, 5번째 5번 지층이 쌓였습니다. 이처럼 쭉 지층이 퇴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융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물 바깥으로 노출되면 깎여져 나갑니다. 침식. 지층 하나하나가 쌓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층이 하나하나 깎여져 나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층이 쌓일 때는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지만 깎여져 나갈 때는 위에서부터 조금씩 깎여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깎여져 나갔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깎여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지역이 또다시 침강을 해요. 침강. 그래서 물속에 잠기게 되면 그 위에 새로운 층이 퇴적됩니다. 자, 몇 번이 쌓일 차례일까요? 6번. 그렇습니다. 센스 쩔어. 네, 다 아까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7번, 그 다음 8번. 8번. 이렇게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때 1번, 2번 지층의 관계 혹은 6, 7, 8 지층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빠짐없이 쌓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정합, 여기도 정합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과 6번 지층의 관계는 부정합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층이 단지 융기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침강에 의해서 물속에 잠겨 퇴적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부정합선이 얼추평행. 나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행부정합이라고 해요. 평행부정합. 그럼 이것은 단지 융기 또는 침강한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이것은 조륙 운동의 결과이다라고 해요. 조륙 운동.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과정은 모두 동일해요. 나머지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 융기 단계에서 습곡, 즉 횡압력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워져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것은 경사부정합이라고 해요. 경사부정합. 여기서 횡압력이 들어갔으니까 이때 작용한 힘은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부정원변이 갖는 특징, 첫째, 부정합 그러면은 오랜 시간차가 있다. 오랜 시간차.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에는 습곡이 있는데 위에는 습곡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단층이 있거나 없어지거나 있다가 없어지거나 관입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심지어 기존의 부정합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질 구조가 급변한다.
세 번째, 기저여감층. 그렇습니다. 기저여감층이 있다. 네 번째, 화사도. 예, 화석의 급변이 있다. 여기서 화석의 급변은 시간적인 격차로 인한 급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질실의 구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 네. 기저여감층이란 게 뭐예요? 네,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기저여감이 뭐냐? 지금 융기되어서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육지가 되니까 깎여 나간 침식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침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퇴적되진 않아요. 점점 침각을 하다가 물속에 잠기면서 퇴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수심이 얕았겠죠. 처음부터 닿자마자 팍 깊어지진 않으니까. 처음에는 수심이 얕았다. 그러면 강의 상류와 같아. 따라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것은 떠내려가 버리고 입자가 큰 자갈이 처음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최초로 퇴적될 때는 자갈층부터 퇴적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퇴적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때 쌓이는 것을 뭐라고? 여감층. 그걸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융기되어 침식이 될 때 오랜 세월 동안 5번, 4번, 3번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오랫동안 융기되어 더 많이 깎여서 2번도 1번까지 깎여버렸어. 2번도 깎이고 1번도 깎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는 속살까지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심성암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변성암이 있거나 거기까지 노출돼서 깎여 나간 거. 그러면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난정합이라고 해요. 난정합은 특히 더 오랜 시간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합, 더 오랜 시간차. 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밥을 먹느라고 시간을 좀 써버리는 바람에 다 못 채웠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